손 하나 까딱하면요. 오늘은 심장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는데요. 책상 위로 올라간 펜 끝이 종이를 찍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철을 내밀자 박진석은 눈부터 찌푸렸어요. 지은호. 김 비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박진석은 목소리에 칼을 세웠습니다. 우진에게 감사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재단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보나? 그리고 고성희의 핏줄이잖아. 김 비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일을 조용히 펼쳤어요. 지은호 씨는 대학 때부터 봉사 동아리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무료 집수리, 취약계층 인테리어 지원, 현장 관리까지 다 해왔고요. 카페 매니저로서 운영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협력업체 조율도 잘했고요. 박진석은 시큰둥하게 넘겼습니다. 봉사, 착한 마음. 재단 운영은 착한 마음만으로 안 굴러가. 도덕성만 높다고 일이 돌아가나? 김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모성, 진짜 인간의 아닙니까? 박진석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김 비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호 씨는 자신을 버린 사람의 아들, 한우진을 살리려고 간을 기증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고성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렸습니다. 혈련보다 큰 희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고성희에게서 평생 보지 못했던 것, 희생, 책임, 사랑. 그걸 버려진 딸이 증명하고 있었다는 게요.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AP그룹이랑 엮여 있다 했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지혁 대표와 관련된 일이 있는 듯합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딱 굳었습니다. 그 친구 이지혁. 박진석은 결론을 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내 손잡을 사람인지 뿌리칠 사람인지. 그리고 고성희는 바짝 감시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인데요. 지은호의 발걸음은 이미 재단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어요. 여기는 고성희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내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따뜻함만 있진 않았습니다. 앉아요. 기니 할 말이 있어요. 지은호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박진석은 바로 본론으로 갔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난 그 자리를 당신이 맡았으면 합니다. 지은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의 자리. 그 자리에 앉으라니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 같았죠.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요? 박진석은 차분히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이력을 봤어요. 10년 봉사, 현장 실무,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을 살린 그 결심. 그건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지은호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은호 머릿속에는 화려한 이사장실이 아니라요.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고르는 척하면서도 계속 멀어지던 그 눈빛. 그리고 몰래 숨겨둔 약봉지. 확장성 심근병증.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박진석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정도 권력과 명예를 거절한다는 건 예상 밖이었죠.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혹시 고성희 때문인가?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제겐 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지혁 대표?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요. 침묵은 부정보다 더 큰 긍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어. 지은호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호는 도망치듯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지혁이 혼자 버티고 있을까 봐요. 지은호에게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지은호가 나간 뒤 박진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하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이지혁 대표 다시 조사해.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말고 건강기록, 현재 예약된 병원, 검사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김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뭘 하려는지 감이 왔거든요. 박진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성의 인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도장을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이걸 다시 쓸 때가 올지도 모르겠군. 그 순간 다른 곳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상철은 몸부림쳤습니다. 인공심장 안 됩니까? 그거라도 달면 시간 벌 수 있잖아요. 의사는 말을 아꼈고요. 말을 아낄수록 이상철의 심장은 더 찢어졌습니다. 가능성은 검토하겠지만 위험합니다. 이상철은 벽을 쾅 쳤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라고요? 내 아들 심장이 멈출 때까지.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망은 가져야 합니다. 이상철은 그 말이 제일 잔인하더라고요. 희망이라는 말은요. 확답이 아니라 대기니까요. 이상철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김다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집 안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빈이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요. 가족이 잠깐이라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이수빈은 이지혁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혁 집에서 울면서 나오는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울었다는 건요. 집안이 찢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 이수빈은 계산에 밝고요. 손해가 커 보이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수빈이 박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 울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 좀 쐬고. 이수빈이 딱 잘랐습니다. 거짓말. 오빠는 바람 쐬러 울지 않잖아요. 박성재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수빈이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지혁 오빠 아파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답이었죠. 이수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나도 알아야 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이건 내가 끼면 안 돼. 이수빈이 눈을 똑바로 뜹니다. 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집이랑 엮였어요. 박성재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를요.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현실이 확정되니까요. 한편 AP 그룹 대표실.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 리빙 라이프 30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끝내려 했습니다. 지은호가 홀로 서게 할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믿었거든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편히 갈 수 있다. 이지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권리도 없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쫓겨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돈줄이 끊겼는데요. 이 여자는 끝이 나면 더 독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약봉지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 약한 모습을 이 여자에게만은 보이기 싫었습니다. 여긴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고성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디긴. 내 딸 사위 될 뻔한 놈 사무실이지. 아, 이제는 내 딸 잡아먹을 놈 사무실인가?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고성희는 책상 위에 종이 뭉치를 탁 던졌습니다. 박진석이 내 자리에 누굴 앉히려는지 알아? 지은호야. 내가 버린 그 애. 이지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재단 이사장. 그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자리를 욕심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고성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가엾어. 너는 아직도 그 애를 모르네. 그 애 내가 죽어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이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 리가 없다. 내가 얼마나 숨겼는데. 약봉지, 병원 기록, 검사 내역 철저히 감췄다. 고성희가 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 육감을 무시하지 마. 걔는 이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 왜 모른 척하겠어?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이지혁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독사처럼 귀에 감겼습니다. 그래야 재단이랑 AP를 통째로 삼킬 테니까. 내가 알아서 밀어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이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은호는 절대로 그런 애 아닙니다. 고성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너한테 붙어있던 걔가 갑자기 이사장 후보가 됐겠어? 박진석이 널 치우고 싶어서지. 그 말이요. 그 말이 이지혁 심장에 직격으로 꽂혔습니다. 정확히는 숨겨둔 공포예요. 박진석이 자기 건강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숨겨온 전부가 들킨 거니까요. 이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면서도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봐. 심장도 내 편이 아니잖아. 그 순간 이지혁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가 울렸고요. 이지혁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쓰러진 이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을 챙기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여자였으니까요. 얼마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끓인 미음이 들려 있었어요. 예전에 이지혁이 해줬던 그 미음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습니다. 지은호가 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선배, 문 좀 열어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지은호는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려봐요.
눈 좀 떠봐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복도 끝, 구두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화려한 옷차림의 뒷모습,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또 당신이었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야? 구급대원이 뛰어들어오는데요. 지은호는 그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봤습니다. 이지혁 차키였습니다.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성희를 지금 잡지 않으면 또 도망간다. 지은호는 구급대원을 보며 숨이 찢어지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SUV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호의 차는 도로 위로 질주했습니다. 앞에 고성의 차가 보였고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벌받게 할 거야. 그런데 지은호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고성희를 잡아도 이지혁이 병원에서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은호 머릿속에 박진석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지은호가 결심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지금 힘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요.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끊겼습니다. 회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말하세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쏟아냈습니다. 이지혁 선배. 오늘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인사도 못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웃는 듯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요. 이지혁 대표는 이미 내 의료진에게 가고 있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전에 당신 얼굴은 보게 할 거요.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박진석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내민 손. 그 손잡을 준비가 됐습니까?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살릴 때다.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짧은 통화가요. 재단의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지은호 삶도 같이 바꿔버렸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세상은 비극을 덮고 금박을 입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은호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고요. 지은호는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단상 아래 감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재단의 본래 정신을 되찾겠습니다. 지은호 목소리는 단단했는데요. 눈빛 깊은 곳은 슬펐습니다. 이 자리는 고성희의 자리였고요. 지은호는 그 여자를 끝까지 쫓아 몰아붙인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VIP석에서 박진석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박진석은 만족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판이 완성됐다는 얼굴이요. 그 옆에서 박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알아서요. 친모의 자리에 앉은 딸. 그 비극을요. 취임식이 끝나고 지은호가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미가 사라지고 백합향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호 취향으로 바뀐 공간인데요. 지은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불안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기가 돌아온 얼굴.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축하해. 지은호 이사장. 지은호가 울컥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얹었습니다. 느껴져. 나 이제 심장이 잘 뛰네.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쿵, 쿵, 쿵.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박동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은호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누구 것이든 선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의 무게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많은 걸 내준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TV가 켜졌습니다.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박진석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침통한 얼굴. 그런데 그 침통함이요. 지은호에겐 너무 익숙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 고성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지만 그 희생정신은 재단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지은호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친모잖아. 문병 한 번은 가야 하지 않을까? 지은호 눈빛이 단호하게 식었습니다. 문병. 자업자득이에요. 선배, 나한테 강요하지 마요. 용서도 화해도. 지은호 목소리는 슬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VIP 병실. 기계음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 고성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비명도 못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깼어? 여보, 정말 다행이야. 박진석이었습니다. 고성희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 손길은 다정했는데요.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당신 계략에 말려들 뻔했지. 이지혁 대표 살아났어. 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서류 하단에 선명한 도장. 고성이 인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나직이 읽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고성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나는 살고 싶어. 그 외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인감이 여기 찍혀있네. 사고로 의식이 없으면 장기 기증. 구차하게 연명하지 않겠다. 당신이 스스로 서약한 문서야. 고성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대중은 널 칭송하겠지. 모든 걸 내어준 이사장. 얼마나 아름다운 퇴장인가.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 화려한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TV가 또 켜졌습니다. 속보가 터졌습니다. 가운재단 신임 이사장 지은호. 고성애 전 이사장의 친딸이라는 의혹 제기.
또한 과거 살아있는 딸을 사망 신고한 문건 발견. 고성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지은호가 내 딸이라고? 사망 신고 들켰다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희생자로 포장될 수 없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살던 인생이요. 죽어서도 편치 못한 낙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은호는 이사장 자리를 지키면서 이 지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구원자로 세운 걸까요? 미끼로 세운 걸까요? 그리고 이상철과 이수빈이 알아챈 이 지역의 위기는 어디까지 번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지은호가 재단을 맡는 선택,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순간부터 이미 덫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박진석이 약속이라고 말한 그 조건이 정확히 공개됩니다. 진석이 약속이라고 말한 그 조건은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묶어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사장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삼켰어요. 손끝으로는 커피잔을 잡았는데요. 손이 떨려서 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래요. 상대가 흔들릴수록 더 침착해집니다. 지은호 씨, 내가 이 지역 대표를 살릴 수 있다고 했죠.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럼 당신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지은호가 목이 말랐습니다. 뭘요?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첫째, 재단은 내 방식으로 움직인다. 둘째, 고성희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당신이 정리한다. 셋째에서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그걸 알았다는 듯 더 천천히 말합니다. 이 지역 대표 얘기는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된다. 가족에게도 지인에게도. 특히 박성재.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오빠가 왜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감정이 움직이면 판이 깨져. 지은호는 박진석의 말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변수로 보는 말이니까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선배는 가족에게만이라도. 박진석이 단칼에 끊었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뭐가 달라지나. 동정이 치료를 하나. 감정이 기증자를 데려오나.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은 잔인한데 현실이라서 더 아팠어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살려. 대신 당신은 재단의 얼굴이 된다. 여기서 물러나면 난 손 뗀다. 지은호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지은호 이사장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오면서 짧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고성의 C병원 쪽 언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움직이게 둬. 더 떠들수록 더 깊게 박힌다. 지은호는 그 대화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요. 살려둔 채로 매장하려는 거라는 걸요. 그 시각 이지혁 집 앞. 이수빈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울면서 나오는 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요.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장난 안 해요. 박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수빈, 지금은. 이수빈이 끊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데요? 박성재는 말이 막혔습니다. 이수빈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혁 오빠 정말 심각해요?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답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나도 움직일게요. 박성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움직여? 이수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뭘로 봐요? 나 계산 잘해요. 그리고 사람도 꽤 알아요. 이수빈은 곧바로 지강호에게 연락했어요. 지강호는 원래 불만투성이지만요. 돈이 걸리면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 요즘 인맥 만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지강호가 투덜댔습니다. 왜, 또 뭐 시키게? 이수빈이 바로 던졌어요. 병원 쪽으로. 이식대기 관련해서 소문 좀. 지강호가 기겁했습니다. 야, 미쳤어?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쳤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진짜 급해. 지강호가 한숨 쉬면서도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수빈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지혁 오빠. 지강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질투하던 누나의 선배. 그 선배가 위험하다는 말이니까요. 지강호가 작게 말합니다. 알았어. 근데 나 이런 거 잘 몰라. 이수빈이 짧게 잘랐어요. 몰라도 돼. 움직이기만 해. 한편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에게 말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챘어요. 표정이 너무 망가져 있었거든요. 김다정이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상철이 대답 대신 신발도 제대로 못 벗었습니다. 김다정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지혁이야? 그 한마디에 이상철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김다정은 그 고개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김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상철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심장. 이식. 김다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그 순간이 현실이 확정될까 봐요. 이상철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김다정은 울면서도 이상철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은 미안해하지 마. 지혁이 살릴 방법부터 찾아. 이게 부부의 힘입니다. 무너질 때도 방향을 잡아요. 병원. 이지혁은 응급치료 후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은호.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오면 보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 이지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호가 바로 찔렀습니다. 나 알고 있어요. 이지혁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 이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가 계속 말했어요. 왜 나한테 숨겨요? 왜 혼자 정리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까지 무너지면. 지은호가 끊습니다. 내가 무너질지 말지는 내가 정해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늘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나를 혼자 남겨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재단 갔다 왔어요.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재단?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나한테 이사장 하래요. 이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마.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야 해요. 이지혁이 소리치려다가 기침이 터졌습니다. 지은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선배 살리려면 나도 힘이 필요해요. 이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은호를 지키려고 밀어낸 선택이요. 오히려 지은호를 더 위험한 판으로 밀어넣었다는 걸요.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건 걸었어? 지은호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뭐? 지은호가 시선을 내리고 말했어요. 선배 비밀 밖으로 새면 안 된대요. 이지혁이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날로 먹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배 살릴 수 있다면 난 할 거예요. 그 말이 사랑 같았고요. 동시에 위험한 계약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바로 현실로 터졌습니다. 온라인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가운재단 신임 이사장 후보 지은호. 고성희의 친딸 의혹. 댓글이 폭발했고요. 기사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비서에게 말했어요. 예상보다 빠르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으실까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지 마. 이게 퍼질수록 고성희는 숨을 못 쉰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 이사장.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받았습니다. 네. 박진석이 말합니다. 첫 시험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은 당하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는 쪽입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진석이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선택해서 흘려. 고성희가 가장 아파할 지점을.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박진석이 냉정하게 봤습니다. 세상은 선함으로 안 움직여요. 이 판에선 특히.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건 정화였는데요. 박진석이 원하는 건 응징 같았어요. 그날 밤 VIP 병실. 고성희는 의식을 회복했지만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매일 옵니다. 다정한 척, 남편인 척. 고성희에게는 그게 지옥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뉴스 봤어? 고성의 눈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웃습니다. 지은호. 내 딸이더라.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눈물이요. 박진석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널 이제 희생자로 기억하지 않아. 폐륜으로 기억하겠지. 고성희는 몸부림치고 싶었지만요. 손끝만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 내가 널 아름답게 보내줄게. 그 말이요. 사랑이 아니라 장례식 사회자 멘트 같았죠. 다시 이수빈. 이수빈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수빈은 SNS로, 지인으로, 협찬 담당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수빈은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집안은 돈이 아니라 정보가 움직인다. 그리고 정보의 중심에는 박진석이 있다는 것.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박진석 회장님 쪽이랑 연결해 볼게요. 박성재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미쳤어? 이수빈이 차갑게 말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지역 오빠 못 살려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 부딪혀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간다. 아버지 만나러. 이제 다음 장면이 너무 선명합니다. 박성재가 박진석 앞에 서는 장면. 아버지, 지역이 살릴 방법 진짜 없습니까?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묻겠죠. 왜? 내 친구라서? 박성재가 이를 악물 겁니다. 친구라서가 아니라요. 이젠 제 선택이라서요. 여기서 박진석이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지은호를 재단 이사장으로 세운 이유. 이 지역 병원 기록을 캐라고 한 이유. 고성의 인감을 굴리던 이유. 이게 한 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결국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살리고 싶으면 대가를 내. 그 대가가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비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진짜 구원자로 세운 걸까요? 아니면 고성이를 끝내기 위한 미끼로 세운 걸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은 박성재가 아버지에게 딱 한 질문을 던지면서 판이 갈립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 회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 한 번이 이렇게 무거운 적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공기가 먼저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의 책상 위엔 서류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요. 그 서류 맨 위에는 지은호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목이 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펜을 내려놓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왜 왔지? 박성재는 쓸데없는 인사부터 지웠습니다. 지역이 살릴 방법, 아버지 손에 있죠. 박진석 눈빛이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지?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구라서요. 박진석이 바로 잘랐습니다. 그럼 내 인생까지 걸 거냐? 박성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걸렸어요.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너답지 않네. 박성재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답지 않게요. 박진석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박성재는 딱 하나만 꺼냈습니다. 시간. 박진석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박진석의 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더 비싸다. 박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역이 밖으로 못 나가요. 저러다 진짜 멈춰요. 박진석이 조용히 묻습니다. 의사가 뭐래?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답 없대요. 박진석이 한숨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용히 해야지. 박성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조용히요?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쳤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고 있어. 재단도 고성이도 지은호도. 그 와중에 이 지역까지 터지면 누가 책임지지?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판을 관리하려는 거였거든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판 말고 사람 얘기하러 왔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오래 봤습니다. 그래. 사람 얘기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박성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또 조건. 박진석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첫째, 이 지역의 병은 밖으로 절대 새지 마. 둘째, 지은호는 건드리지 마. 셋째,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뭡니까? 박진석이 서류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가운재단 운영위원회. 박성재 이름이 후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재단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은호를 보호하려면 내가 안에서 막아야 한다.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잖아요.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감시가 곧 보호다. 이 판에선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은호를 미끼로 삼는 건지 진짜 구원자로 세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이 지역 치료는 내가 당긴다. 내가 거절하면 난 내 방식대로 간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방식은 늘 누군가가 찢어지는 방식이니까요. 박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약속하세요. 지역은 살립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린다. 박성재는 그 한마디를 듣고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살린다는 말이 살려두고 이용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가 나가자마자 박진석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성재, 재단에 넣어. 그리고 이 지역 병원 기록은 계속 업데이트해.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 지역 대표권은? 박진석이 자르듯 말합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끝이야. 지은호가 흔들리면 우리 모두 흔들린다. 그 말은요. 이미 박진석이 우리를 지은호까지 포함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왔다가 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요. 이 지역 얼굴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안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기자. 협박. 댓글. 지은호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았어요. 지은호가 괜찮다는 얼굴이 아니라는 걸요.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너 눈이 왜 그래?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정순이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무서우면 엄마 잡아. 엄마는 안 놓친다.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고성이가 핏줄을 앞세워도 지은호에게 진짜 엄마는 정순이였으니까요. 정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단은 또 왜 엮였어? 지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엄마도 위험해질까 봐요. 정순이는 딸의 표정만 보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위험한 세상에서 살았다. 말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나 이사장 하래. 정순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현실을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한 거야?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살리려면 힘이 필요해서.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 살리는데 힘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너 그 힘에 먹히진 마.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이미 반쯤 먹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강호는 술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우리 쪽에 확실한 정보 있죠? 지강호는 눈을 굴렸습니다. 무슨 정보?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지은호. 재단. 친딸 의혹. 지강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거 나도 확실히는. 상대가 바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확실하면 더 드리고 애매해도 드려요. 지강호 눈이 반짝했습니다. 돈. 지강호는 원래 노력은 안 하는데요. 돈 냄새엔 빠릅니다. 그때 지강호 뒤에서 누군가가 컵을 탁 내려놨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지강호가 당황했습니다. 형이 왜 여기? 이지환이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팔지 마. 지강호가 비웃었습니다. 뭘 팔아? 이지환이 더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 지은호. 내 누나. 지강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이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너 한 번만 그 입 놀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지강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형이 뭔데? 이지환이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난 박영라 지키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가 지킬 사람 많아. 지강호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요. 손은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이지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판에 서지 마. 지강호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지강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손을 뻗은 돈이 사실은 칼이라는 걸요. 이수빈은 밤새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수빈은 겉으론 가볍게 웃어도 속으로는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수빈은 이 지역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은호를 기다렸습니다. 지은호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고요. 눈은 더 퉁퉁 부었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많이 안 좋아요? 지은호가 답을 못했습니다. 답이 곧 현실이니까요. 이수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나도 눈치 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대기. 이수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예요. 지은호가 멍하니 봤습니다. 이수빈이 또박또박 정리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둘째, 기증자 관련 정보 루트 확보. 셋째, 언론 차단. 넷째, 재단 문제는 나중.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이 안 돼요. 재단이 지금. 이수빈이 끊었습니다. 재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살려요. 지은호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은 돈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가끔은 제일 현실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왜 지은호를 이사장으로?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묶는 느낌이에요.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해요. 고성희 병실에는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떴지만 세상은 이미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침대 옆 TV에서 속보를 봤습니다. 지은호 친딸 의혹. 사망신고 문건. 검찰 수사 착수. 고성희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마치 걱정하는 남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호흡기 때문에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척. 그런데 손끝은 얼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그건 안 할 거야. 고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속삭였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거든. 난 그 꼴 못 봐. 고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대신 넌 이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고성이는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고성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화려한 엔딩, 내가 만들어줄게. 고성희의 눈동자가 절규했습니다. 아니라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이지혁은 깨어났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이 들어왔고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숨겼어? 이지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숨겨? 죽을 병인데?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엄마 무너질까봐. 아버지 무너질까봐. 이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혼자 버티면 되는 줄 알았냐? 김다정이 조용히 이지혁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엄마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근데 너는 다시 못 일어나잖아. 이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이상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더 아프다. 너까지 아버지 탓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 장면이요. 집안 전체가 울음을 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재단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오자 회의실 공기가 딱 갈렸습니다. 한쪽은 호기심, 한쪽은 경계, 한쪽은 혐오. 지은호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이용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재단을 살리러 왔습니다.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살리러? 내 엄마가 망친 걸 내가 살려? 지은호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재단을 살리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지혁이 좋아할 눈빛이기도 했고요. 박진석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고요. 박진석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앉아요. 그리고 지은호를 봤습니다. 첫날부터 힘들겠지.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과제. 언론부터 정리해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진실을 선택해서 흘려라.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원고지처럼 메모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공개하고 무슨 말을 숨기고 무슨 말을 돌려야 하는지요.
지은호가 정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딸.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나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지은호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선배는? 정순이가 끊었습니다. 선배는 내가 지켜. 엄마는 뒤에서 내가 안 무너지게 지켜. 역할 나눠. 이제 남은 30분은요. 여기서부터 진짜로 터질 겁니다. 언론은 지은호를 물고, 검찰은 고성의 과거를 파고, 박진석은 판을 더 조이고, 박성재는 아버지와 충돌하고, 이수빈은 사람을 움직이고, 지강호는 돈 앞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이지혁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선택해요. 재단을 지키려면 누구 하나는 버려야 해요. 그 누구가 고성희일지, 지은호 자신일지, 아니면 이지혁일지. 바로 다음 편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지은호는 새벽까지 불이 켜진 이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종이에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버려야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씩 지은호는 자기 마음을 잘라냈어요. 재단 이미지, 언론 대응, 검찰 수사, 후원자 전화, 직원 동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지혁의 심장이 오늘도 버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살아있는데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김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운영위원회. 기자들 이미 로비에 대기 중.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침이 오면 또 전쟁입니다. 이수빈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수빈은 밤새 휴대폰을 돌렸고요. 연락처 목록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을 뒤졌습니다. 누가 누굴 싫어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누가 어디서 약점이 잡히는지, 이수빈은 그런 걸 기억하는 타입이에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의, 지은호 혼자 두면 안 돼요. 박성재는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 늦음이 박성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수빈은 그걸 알면서도 재촉했습니다. 오빠, 지금은 감정 말고 순서예요. 박성재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이수빈은 잠깐 조용해졌다가 말했어요. 무서우면 더 가까이 붙어야 해요. 멀어지면 더 잡아먹혀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말이 맞아. 내가 지은호랑 지혁이 둘 다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이요. 박성재가 결국 선택을 할 거라는 예고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로비는 전쟁터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을 섰고요. 마이크가 벽처럼 서 있었어요. 직원들 표정은 굳어 있었고 후원자 전화는 쉼없이 울렸습니다. 지은호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플래시가 얼굴을 찢어놓았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애 전 이사장 친딸 맞습니까? 사망신고 문건 사실입니까? 재단 사유화 의혹은요? 지은호는 발이 잠깐 멈췄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으로 기자를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공식 입장 나갈 때까지 질문 받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등 뒤에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고맙다는 감정과 왜 내가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하냐는 분노가 같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바로 가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사람이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영라였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이 마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영라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말이 너무 늦게 와서요. 박영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 병실에 아빠도 있어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요?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는 것 같아요. 박영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무서워요. 지은호가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겁먹은 딸이었어요. 지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얘기해요. 박영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 끝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불길했습니다. 늦는다는 건 보통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운영위원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로비는 시끄러운데 여기엔 숨소리만 들렸어요. 박진석이 앉아 있었고요. 김 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지은호를 훑어봤습니다. 어떤 눈빛은 불신, 어떤 눈빛은 동정, 어떤 눈빛은 혐오였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갑니다. 재단은 멈추면 죽어요. 멈추면 돈이 끊기고 돈이 끊기면 사람도 떠납니다.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누구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이사장.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친딸 의혹. 바로 정리합니다. 위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리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죠.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고성희의 친딸이 맞습니다. 위원들 눈이 커졌고요. 지은호의 손끝이 얼었습니다. 박성재도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진석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단을 망친 게 핏줄이 아니라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고성희의 행동. 그 행동에 지은호 씨는 동조한 적이 없고요. 박진석은 그걸 정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진실을 말하되 프레임을 자기 손으로 잡는 방식.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사망신고 문건은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확인할 겁니다. 다만 재단은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이사장이 직접 사과합니다.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과는 인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사과는 나는 다르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재단은 바뀌었다. 그걸 보여줘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이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얼굴을 불에 던지는 책임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눈이 흔들리는데도 말은 단단했어요.
박성재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아름다워서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지은호. 플래시가 또 터졌고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고성애 전 이사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을 이용하려 온 게 아닙니다. 재단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요. 고성희에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릴 겁니다. 친딸이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뒤 지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지은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이지혁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지은호가 급히 받았습니다. 네. 간호사 목소리가 빨랐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심실성 부정맥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은 약으로 버티는데 더 이상은. 지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은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증자. 그것밖에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언제?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전화가 끊기자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단 브리핑에서 단단했던 얼굴이 여기서는 종이처럼 찢어졌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눈은 빨갰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혁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지은호가 끊었습니다. 안 돼요. 박진석 회장님 조건이에요. 박성재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조건이야?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라도 잡아야 살아요. 그 말이 박성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뭘 지키고 있는지 순간 헷갈렸어요. 친구, 사랑, 가족, 아버지의 판, 지은호의 선택. 그때 이수빈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은 멀리서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상황을 바로 파악했어요.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적 기다리면 안 돼요.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우리가 찾아야 해요. 박성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 이수빈이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세상에 찾는 방법은 하나예요. 돈, 권력, 인맥. 우린 셋 다 조금씩 있어요. 박성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합법이어야 해요.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합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수빈은 바로 메모를 꺼냈습니다. 일 담당 코디네이터 연결. 이 병원 네트워크 확인. 3재단 후원자 중 의료계 인맥 체크. 사언로는 오늘부터 통제.
오지강호 같은 변수는 절대 입 열지 못하게. 박성재가 지강호 이름에 흠칫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를 봤습니다. 오빠도 알죠. 그 애는 돈 앞에서 흔들려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막을게. 그날 저녁 박진석 회장실에는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지혁 대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이사장이 병원에 붙어 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물린다. 김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요. 박진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성의 인감이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또 하나. 장기기증 동의서 4번. 박진석이 손끝으로 서류를 쓸어내렸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자고. 사람 하나를 끝내는 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줄이야. 김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그건.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이요. 정의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심판자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밤 병실 TV에서 속보가 또 터졌습니다. 고성애 전 이사장 의식 회복 조짐. 장기기증 의향서 존재. 재단 측 고귀한 뜻 강조. 지은호가 그 뉴스를 보고 굳었습니다. 이수빈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누가 흘린 거죠?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뻔하네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뭐가 뻔해? 이수빈이 숨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기증자 뜨면 그게 고성희일 가능성. 지은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심장을 기증합니까? 근데요. 의식불명과 연명치료 중단이 엮이면 말이 됩니다.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선배 살리려면. 이수빈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도 대답을 못했고요. 그때 지은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지은호가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기증자 매칭이 하나 떴습니다. 지은호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예요? 코디네이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VIP 병실 쪽입니다. 지은호의 시선이 병원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VIP 병실. 그 문 뒤에는 고성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진석이 있겠죠.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배를 살리면 난 뭘 잃게 되는 거지? 다음 편 첫 장면은 이겁니다. 지은호가 VIP 병실 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 그 문을 열면 이지혁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지은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